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문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우리가 고1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문법이 1학기 때는 의문의 변동하고 그 다음에 그 문법 요소, 높임법, 시제, 피동사동 표현, 부정 표현, 그 다음에 인용 표현까지 이런 표현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학교에서는 일단 계획은 되어 있고 2학기 때는 이제 한글 맞춤법이랑 중세국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금 현재 당장 상황에서는 1학기 시험을 여러분들 특히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히나 이제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의문의 변동을 보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의문의 변동을 좀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의문의 변동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의문 변동에 대해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의문이 노인 환경에 따라서 원래 의문과는 다른 의문으로 변해서 발음되는 현상인데 요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긴 해요. 알겠죠? 자, 정확한 거는 밑에 나오니까 밑에서 한번 더 보는데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바로 뭐다?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사람의 그 구강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발음 기관의 모양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발음할 때 이런 의문의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문의 변동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발음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보다 쉽고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경제의 원리,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 최소 투자 최대 이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걸 이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더니 했으니까 바로 이런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의문 변동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이제 의문 변동의 핵심적인 정의는 요걸 봐야 돼요. 자, 의문의 변동은 크게 바로 뭐다?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교체가 무슨 뜻일까? 교체가 무슨 뜻입니까? 교체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다른 걸로 바뀌는 게 교체입니다. 원래 있던 것이 다른 걸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걸 교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축약은 무슨 뜻입니까? 줄이는 거예요. 그렇지,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줄어드는 걸 축약이라고 해요. 그럼 첨가는? 그렇지, 없던 게 새로 생겨가지고 발음 나는 거. 탈락은? 없어지는 거. 그렇지, 없어지는, 있던 게 없어지는 거야. 자, 실제로 늘 강조하는 거지만 2015년 개적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알겠습니까? 훨씬 더 학생들이 이 의미만 제대로 알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바뀌었어요.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교체라고 해도 이제 겹받침의 겹받침의 발음이나 이런 것까지 다 교체에 집어넣어가지고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통합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겹받침 발음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가지고 소리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탈락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파악하기는 좀 더 편해졌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존하고는 좀 다른 시각들도 여러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모의고사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유념을 해서 좀 더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의문 변동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이 교체 현상입니다. 자, 교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한 의문이 노인 환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른 의문으로 변해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교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얘기를 하면은 바로 뭐다? A 더하기 B가 바로 C 더하기 B의 형태가 되는 A가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C로 변화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걸 바로 교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B가 뭐 D로 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좀 직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교체는
A, B 두 개의 음운이 C, B 두 개의 음운으로 됐으니까 뭡니까? 전체적인 음운 수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음운 숫자에는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체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전체 음운 수는 수의 변화는 없더라 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교양 중에 좀 자주 눈에 띄는 교양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때처럼 하나를 묻지 않아요. 알겠죠?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비음하면 비음화, 유음하면 유음화, 구개음하면 구개음화, 그 다음에 뭐 축약이면 축약, 탈락이면 탈락 이렇게 하나씩 물었다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어들이 어떤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교체가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 첨가가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 축약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 탈락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복합적으로 겹친 다음에 결국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음운수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하나하나가 우리는 크게 교체, 축약, 첨가, 탈락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음운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전체적인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체의 첫 번째 현상으로는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있죠.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은 바로 뭐다? 받침 소리로는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전제가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의 전제를 보게 되면 바로 자음이 어말 또는 다른 자음 앞에 위치할 때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말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음으로 낱말이 끝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이라고 하는 낱말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음운 중에 제일 마지막에 발음되는 음운이 뭡니까? 학에서. 그치? 요 기읍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자음이 말에서 발음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낱말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학의 기읍은 바로 뭐야? 뒤에 오는 기읍의 앞에, 즉 다른 자음 앞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뒤에 오는 음절이 바로 뭐다? 초성으로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초성이 자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초성이 이음으로 시작을 해버리면은 음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음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성이 이제 이렇게 다른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다른 자음 앞에 위치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즉 우리가 한 번 더 정의를 하면 여기서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낱말이나 어절이 자음으로 끝난다 라는 소리고 다른 자음 앞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자음이 자음 뒤에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자음으로 시작을 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이 경우에 뭡니까? 받침 소리로는 오직 7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그쵸? 가느다란 물방울 중학교 때 배우지 그치? 모시마들은 그녀 다리만 보여 막 이렇게 배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자음만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 쌍기역, 희읍은 바로 대표음이 기역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수박할 때 박도 기역 받침이니까 그대로 박이고
바깥 할 때 박도 역시 쌍기역 받침인데 기역으로 박 이렇게 똑같이 소리가 나죠. 그 다음 키역 받침 같은 경우는 부업 같은 경우는 역시 부업 해서 키역이 기역으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니은은 그대로 이제 니은이 대표음입니다. 그래서 문 같은 경우도 문하고 니은으로 소리가 나죠. 자, 그 다음 제일 많은 게 디귿이죠. 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그 다음 여기에 하나 더 첨가를 하자면 히읗도 우리가 첨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히읗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가르쳐줄 때도 있고 안 가르쳐줄 때도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 배우면 알겠지만 히읗은 뒤에 다른 자음이 오게 되면 축약이나 탈락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그 받침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히읗이 끝에 제대로 발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도 히읗이 발음이 되게 되면 그대로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한번 봅시다. 자, 닫다 같은 경우도 디귿 받침이니까 닫하고 디귿으로 소리가 나고 하나하나 낱개를 얘기할 때 낫도 역시 낫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 별을 뵐 때 쓰는 낫도 역시 뭐야? 낫하고 시옷 받침이지만 디귿으로 소리 나고 낫다 같은 경우도 쌍시옷 받침인데 낫다 이렇게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그 다음 밤낮 할 때 낮을 나타낼 때 낫도 역시 낫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얼굴을 나타내는 낯이 붉었다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얼굴을 나타내는 낫도 역시 낫이 됩니다. 그 다음 히읗의 이름이 바로 히읗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도 발음을 하면 어떻게? 히읗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리을은 그대로 리을이 대표음이라서 물 하더라도 똑같이 물 리을로 발음이 나고 미음도 역시 미음이 대표음이라서 밤 하면 그대로 미음이 밤하고 소리가 나죠. 그 다음 비읍하고 피읍은 둘 다 비읍이 대표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을 나타내는 입도 입, 나뭇잎을 나타내는 입도 입 이렇게 소리가 나요.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응은 역시 끝에 오면은 받침이 대표음이 이응으로서 강 하면 그대로 강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고등학교 과정 보면은 조금 이제 요 여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학교에서 이것도 안 가르쳐 주는 경향이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럼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여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종성이 있는 음절 뒤에 바로 뭐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이어지는 경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는 법칙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바로 왜 그러시냐? 바로 여는 법칙은 음운의 변동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는 법칙은 음운의 변동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변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교체, 축약, 첨가, 탈락의 네 가지 경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경우는 여는 법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지는 음절이 조사나 어미, 접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인 경우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끝소리 자음을 그대로 어떻게? 끝소리 자음을 그대로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밥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밥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발음은 바비. 인형이 아니죠. 그렇지? 바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밥이를 우리가 음운으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비읍, 아, 비읍, 이 이렇게 돼요. 왜?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바비라고 쓰게 되면 역시 이것도 음운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비읍, 아, 비읍, 이 이렇게 되죠. 지금
의문으로 나눴을 때 보니까 두 개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발음상으로만 조금 다르게 발음이 난다 뿐이지 의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역시 뭡니까? 의문의 변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치만 옮겨서 발음될 뿐 의문 자체의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적어놓읍시다. 바로 자, 의문이 발음되는 위치만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문 자체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의문의 변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보면 바비 같은 경우는 바비, 낫을 같은 경우도 낫을, 그렇죠? 입에 같은 경우도 입에. 학생들이 제일 실수하는 거 부엌에 하면서 하면 애들이 자꾸 부엌에 하는데 정확하게는 부엌해가 맞는 발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부엌을도 마찬가지야. 부엌을도 키읔이 그대로 올라가지고 부엌을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근데 애들은 자꾸 부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밖으로 같은 경우가 밖으로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짜 여러분들 함정에 잘 빠뜨리는 단어가 있어요. 알겠죠? 바로 요거.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여덕?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그치? 전혀 현실에서 그렇게 발음 안 해. 여덟이 하잖아. 그치? 근데 얘 정확한 표준 발음은 여덟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단어예요. 내신에서 음절 끝소리 물을 때 알겠습니까? 특히나 이 연음법칙 관련해가지고 발음을 물을 때 학생들은 제일 함정에 빠뜨리기 좋은 단어가 요런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 같은 경우와 여덟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눈여겨서 봐둘 필요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뭡니까? 뒤에 이어지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바로 뭐다?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는 그대로 올라가서 발음을 하고 방금 얘기했던 겹받침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뒤에 자음만. 그렇죠? 다음 음절로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덟비 같은 경우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지는 음절이 의미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인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낱말 있고 형식 형태소랑만 붙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뭡니까? 실질 형태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음절 끝소리 자음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 이어지는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이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음절 끝소리 다음에 뭡니까? 여는 법칙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는 음절 끝소리 규칙만 적용이 됐네? 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뭐야? 그걸로 이미 끝으로 해결이 돼버리고 그 이후에는 또 뭡니까? 의문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는 법칙 같은 경우는 의문의 변동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낫이 그 대표음이 디귿이니까 낫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디귿이 올라가서 나달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뭡니까? 실질 형태소가 이어지면은 바로 뭐다?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여기 있죠. 바로 맛있다가 맞을까? 맛있다가 맞을까? 그치? 자, 우리가 이제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맛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까? 얘의 발음은 맛있다가 맞을까? 맛있다가 맞을까? 뭐가 맞겠어요?
그죠? 보통 그렇게 많이 쓰지, 그치? 자, 정확하게는 자, 이 낱말은 맛이라고 하는 낱말과 있다라고 하는 낱말이 합쳐진 경우예요, 그죠? 근데 있다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죠? 있잖아요. 친구가 있다, 뭐 하잖아요, 그죠? 있다를 동사로 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있다 같은 경우는 실질 형태소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래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어떻게? 맛이 대표음인 디귿으로 변하고 그 다음 있다와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발음은 맛있다가 원래 발음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질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대표음으로 바꾸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바로 뭐다? 원칙은 맛있다. 이거는 발음이 이렇게 쓰자. 맛있다이지만 현재는 맛있다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원칙은 맛있다지만 하도 사람들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복수 표준어로서 맛있다도 올바른 발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원래 이제 의문 법칙에 따르면은 맛있다가 올바른 발음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은 나중에 함정에 빠지지 않겠죠. 시험 볼 때는 둘 다 답으로 하거나 좀 관련된 이제 조항을 달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올바른 발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묻는다든지 할 거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맛있다만 집어넣는다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복수 표준어의 개념은 우리 시대에 좀 굉장히 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짜장면 같은 경우는 원래 표준 표기나 발음은 자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국의 작장면이라고 하는 면에서 온 유래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오면서 자장면이 되었고, 근데 그 자장면은 사람들이 하도 이제 강조를 해서 짜장면 하니까 현재는 짜장면도 복수 표준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은 그런 것도 함께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봐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자음동화라는 거죠. 자, 자음동화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자음이 인접한 다른 자음에 영향을 주거나 받아서 발음이 같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음이 인접해야지만 자음동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동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아음절의 이 초성과 그렇죠? 종성과 뒤음절의 요 초성 요 두 개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자음동화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음동화는 두 개의 자음이 인접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로 앞음절 종성과 뒤음절 초성 사이의 동화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뭐 음절이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상관없이 어쨌든 앞에 있는 거는 종성을 뒤에 있는 거는 초성에서 연결된 두 개의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자음동화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요 자음동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유마, 비유마 두 개만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음동화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사실 세 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자음동화 하면 학교에서 유마, 비유마밖에 안 가르쳐.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변화를 하니까
예전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뭡니까? 그 자원동화가 어떤 뭐 방향에 따라서 나누면 어떻게 되고 정도에 따라서 나누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이제 보기를 이용해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합적으로 다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원동화를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는 바로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화의 방향에 따라 나누면 첫 번째가 바로 순행동화, 그 다음 역행동화, 그 다음 상호동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순행동화는 자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올바른 방향은 순행방향, 순행석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바로 올바른 방향, 우리가 읽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순행동화라고 해요. 그래서 앞 음절 종성의 영향을 받아서 뒤음절 초성이 변하면 초순행동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하는 거 되게 싫어요. 간단하게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순행동화는 바로 뭐다? 초성이 변하면 무조건 순행동화입니다. 변화를 했는데 초성이 변했네? 생각할 것 없이 순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자 종로라고 하는 낱말이 있다고 봅시다. 그렇죠? 얘를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로가 돼요. 지금 발음하는 거 옆에 딱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변화가 변화가 지금 로에 있는 리을이 뭡니까? 니은으로 초성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성이 변했는데 무조건 순행동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반면에 역행동화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뒤음절 초성의 영향을 받아서 거꾸로 얘는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바로 앞음절의 종성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이 종성이 변했으면 무조건 뭡니까? 역행동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학문을 열심히 닦아야 되겠죠. 그렇죠? 학문을 발음해보면 어떻게 발음된다? 학문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렇죠? 너무 깨끗이 닦으면 치질 걸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변화를 보면 뭐야? 받침이었던 기역이 이음으로 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성이 변했으니까 무조건 역행동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상호동화는 바로 뭐다? 앞 음절 종성과 뒤 음절 초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둘 다 변하는 거. 초성과 종성이 둘 다 변하는 거는 상호동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백로라고 하면 발음대로 쓰면 백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읍도 이음으로 변했고 리을도 니은으로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둘 다 변했으니까 어떻게? 상호동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음운의 변동은 부지런해야 특히나 잘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주어줄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단어 같은 경우는 옆에다 꼭 발음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실수도 적어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꾸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더라도 발음을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음운 변동은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뭐다? 동화의 정도. 둘이 얼마나 닮아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나누면 바로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 동화는 바로 뭐다? 변화를 일으켰을 때 하나가 변하든 둘 다 변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지면은 우리는 완전 변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참여한 두 자음이 어떻게? 완전히 같아지는 경우를 완전 동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을 닫는 이라고 했는데 발음하면 닫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종성과 초성, 앞음절 종성과 뒤음절 초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변화를 하고 나서 둘 다 니은으로 똑같아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 동화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밥을 지을 때는 밥에 알맞게 물을 넣는 밥물을 잘 맞춰야 되는데 얘도 발음을 적어보면 밥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뭐다? 종성과 초성이 둘 다 미음으로 똑같잖아. 그렇지? 이러면 완전 동화.
유마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러니까 완전 동화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신라라고 써도 신라 이렇게 발음되니까 종성과 초성이 똑같은 형태를 보니까 이런 건 완전 동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불완전 동화는 바로 뭐다? 두 자음이 같지 않고 비슷하기만 한 경우, 즉 소리의 성질만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불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아까 했었던 종로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종로 같은 경우는 발음하면 종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종성이 이응이고 초성이 니은으로서 두 개가 비음인 건 같지만 뭡니까? 뭐 형태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불완전 동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백리 같은 경우도 발음하면 백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도 나중에 일어났을 때 이응과 니은으로서 서로 같지 않으니까 이 경우도 불완전 동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형태가 다르면은 그냥 불완전 동화다. 완전히 같으면 완전 동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바로 변화한 자음이 가지는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은 비음화와 유음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비음화의 정확한 정의는 근데 좀 중요해요. 바로 뭐냐?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변할 때 우리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여기다 하나 집어넣읍시다. 바로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변할 때 우리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솔직하게 이제 나중에 좀 더 강조를 하겠지만 상호동화의 경우는 요즘 그 상호동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알겠죠? 그거는 왜 그런지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음하는 말 그대로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한 거고 유음하는 말 그대로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유음화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유음은 우리 국어에서 리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니은이 앞이나 뒤에 리을이 왔을 때 리을로 변한 거 그냥 전부 다 유음화 요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란다. 표준 발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뭡니까? 자음 동화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보면 자, 받침 기역 이거는 대표음이에요. 쌍기역, 기역, 기역시역, 리을기역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바로 뭐다? 이응, 미음,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비음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받침이 뒤에 오는 초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하니까 당연히 역행동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음화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변화에 따라서는 불완전이 될 수 있고 완전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받침 미음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하는 거야. 이거는 바로 뭐니까 받침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 뒤에 오는 초성이 변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순행동화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불완전 동화의 비음화일 수밖에 없죠. 왜?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면 여기 미음, 이음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형태가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 동화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하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받침 기읍,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다음에 이거를 바꿔가지고 그 모의고사에 이제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요대로 가르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반영하지 않는 선생님도 많아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한 60%, 50% 이런 거 5, 60% 정도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봐도 특히 뭐 강남권 같이 학생들 성적이 좀 민감한 지역일수록 좀 이런 최신 내용을 다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동탄 같은 경우는 지켜봤을 때 한 60% 정도 반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핫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가 비음화의 정의를 했을 때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하는 걸 우리는 비음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해서 발음됐기 때문에 비음으로 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리을이 비음이 되도록 영향을 준 비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읍,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은 갑자기 뜬금없이 예사소리, 그죠? 그것도 얘네들은 다 파열음이거든요. 파열음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갑자기 니은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마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최신 트렌드인데 적도록 합시다. 바로 이 경우는 비유마란다. 비유마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변하는데 영향을 준 비음이 존재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비유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호동화에서는 일부만 비유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최근 모의고사에 국어가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문법 문제도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트렌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학교 문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물론 여기에서 국어 국문과를 가가지고 국어를 전공한 학생은 없겠지만 국어를 전공하게 되면은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문법 시간에 딱 처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잊어라.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사실 국어를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냥 학교에서는 그 중에 일부를 맞다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문법에서는 얘를 뭡니까? 비음화로 본 거야. 왜? 어쨌든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가 났으니까. 근데 최근 모의고사 트렌드가 바로 현재는 학교 문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론들을 살그머니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보기로 제시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확 틀어버리는 그런 경향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갑자기 설명에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을 보게 되니까 당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당황하지 않고 찬찬히 읽어보면 배웠던 내용을 그냥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걸 좀 유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또 강조해서 특히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경우 다시 바로 뭐다? 니은의 영향으로 뭡니까? 받침, 기읍, 비읍이 각각 이응미음으로 발음되는 요 부분은 바로 비음이 아닌 기읍, 비읍이 비음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인 이응미음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비음화로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호동화에서 뒷부분의 변화는 비음화로 인정을 하지만 앞부분 변화는 비음화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비음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100 빨간색이 어디 갔지? 아쉽고 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자, 얘의 발음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앞에 있는 요 기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변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기역은 비음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유음이 비음으로 변화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음화가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앞에서 얘가 니은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니은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니은은 그대로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요거지.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럼 이 경우는 어때? 뒤에 있는 니은이 어쨌든 변화를 한 다음에 기역한테 영향을 줬잖아요. 얘가 이때는 이제 비음이 된 거잖아. 그치? 그 비음이 돼서 이 비음이 아니었던 기역이 다시 뭘로?
비음인 이음으로 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뒷부분 요 변화는 비음화가 맞고 대신에 요 변화는 뭐다? 영향을 준 비음이 없으니까 비음화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좀 최신 트렌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거를 이제 비음화로 인정을 안 해버리면은 약간 설명하기가 애매해지니까 학교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확실히 뭐 대부분 학교가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가르쳐보면 60% 학교가 요거를 가르쳐 줍니다. 알겠죠? 나머지 40%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르치기만 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유마. 그렇죠? 자,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죠. 자,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을 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유마 현상이 되는 겁니다. 즉, 유음이 아닌 비음인 니은이, 그렇죠? 유음인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인 리을로 변해서 소리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마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줄 넘기인데 이거를 발음하면 줄 넘기,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소리 나죠. 광한루인데 발음하면 광할루 해가지고 니은이 리을로 변해서 소리 나는 이런 모습들, 이건 전부 다 유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마는 사실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바로 뭐다?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즉 바로 뭐다? 유마의 환경이지만 실제로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예외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예가 있는지, 물론 다 외우기는 좀 힘들죠.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오는 몇 개만 좀 찝어줄게요. 자, 의견란 같은 경우는 의견난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 다음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임진왜란, 그렇죠? 임진왜란을 줄여서 임진란이라고 하는데 얘를 임진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공권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권력 이렇게 발음하죠. 원래 공권력이 아니라, 그렇지? 근데 이거는 특히나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권력은 유마가 일어나서 권력으로 소리가 나요. 알겠죠? 근데 앞에 공이 붙어가지고 공권력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비음화가 일어나서 공권력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앞에 공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발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비교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도 동원령, 상견례, 횡단로, 입원료, 구분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운동화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우리가 구개음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개음화는 솔직히 굉장히 쉬워요. 그죠? 중학교 때도 굉장히 아마 쉽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개음화는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해요. 자, 그러면 보다 합시다. 자,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음절 끝소리 디귿티귿이 바로 이로 시작하는 인접한 형식 형태소. 다만 여기는 바로 뭐다? 반모음 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단모음 이 또는 단모음 이 둘 다 뭡니까? 구개음화를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이걸 받아서 영향을 받아 각각 뭘로? 지읒, 치읒으로 변해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해, 돛, 이. 자, 여기서 해 돋다라는 말에서 해 돋이가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형태소인 이니까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해도진.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쵸? 자, 한 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갓이 같은 경우도 이 티귿이, 그쵸? 이라고 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기 때문에 발음을 하면 같이 이렇게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보면은 다혀라고 있죠. 그쵸?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디귿이 히읗과 만나가지고 뭡니까? 축약이 일어나요. 그쵸? 그래서 먼저 다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혀가 됐는데 여기서 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반모음 이에서 시작해서 어로 가는 이중모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모음 이에서 시작해서 어로 가는 이중모음인 겁니다. 여가 바로 여가 되잖아. 그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반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다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모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게 이중모음이 뒤에 오게 되더라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둬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음운 그 표 다 외웠었잖아요. 그렇죠? 외웠어야 되는데, 그치? 자, 음운표를 간단하게 그리면 비읍, 쌍비읍, 피읍,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 디귿, 쌍디귿, 티귿,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니은, 리을, 지읒, 쌍지읒, 치읒, 기역, 쌍기역, 키읔, 그 다음에 이응, 그 다음에 여기에 히읗. 이렇게 이제 음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운표가. 그죠? 자, 자음동화 같은 경우는 비읍이 자기 라인의 비음인 미음으로. 그죠? 디귿이 자기 라인의 비음인 니은으로. 기역이 자기 라인의 비음인 이응으로. 그다음 니은이 자기 라인의 유음인 리을로. 리을도 자기 라인의 비음인 니은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즉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어둘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자음 동화는 그렇죠? 조음 위치 즉 소리 나는 위치. 그래서 조음 위치의 변화는 없고 조음 방법 즉 소리내는 방법만 조음 방법만 변화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에 비해 구개음화는 자 잠깐 여기를 보면 자 구개음화는 바로 뭡니까?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티귿이 이를 만나서 치읒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화의 모습을 보면 디귿은 소리 나는 위치도 변했고 소리 내는 방법도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변했죠. 그렇죠? 티귿도 역시 마찬가지 그 뭡니까 치조 위리문과 혀끝 소리였던 것이 경국의 음인 그 뭡니까 지읒 계열의 치읒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소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구개음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모의고사에서도 또 트렌드도 이런 걸 많이 물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라인에서 변하냐, 라인을 넘어서서 변하느냐 이런 것도 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구개음화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은 자 구개음화를 할 때 자 이게 사람의 입속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자 이게 사람의 입속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자 원래 디귿은 그 뭡니까 치조음 윗 잇몸과 혀끝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혓바닥의 모양이 니은 모양처럼 이렇게 돼서
잇몸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음 같은 경우는 그 이에에해서 전설, 평순, 고모음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발음을 할 때 혓바닥의 모습을 보면 요런 형태를 취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디귿에서 이로 가니까 요렇게 많이 변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읒은 바로 뭡니까? 센 입천장과 혓바닥 소리라서 발음을 하게 되면 혀의 모양이 요렇게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혀의 모양이 디귿, 티귿이 이에 더 가까워요? 지읒, 치읒이 이에 더 가까워요? 지읒, 치읒이 훨씬 더 이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개음악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자음이 모음을 담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자음동화와는 다르게 굉장히 특이하게 바로 뭐다? 자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도 우리가 자음동화와 구개음화가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5분 정도까지 쉬도록 할 겁니다.